자, 그래서 더 나갈 건데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동사다 라고 할 게 아니고요. 일단 더 플러스 형용사는 일단은 명사 취급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 더 플러스 형용사가 틀리지 않았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그 형용사가 말하고 있는 어떤 그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더 플러스 형용사는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일 경우 그리고 사물일 경우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형용사의 특징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저기 네모해볼까? 형용사의 특징. 그 형용사의 의미가 가진 특징을 보자. 사람이 가질 수 있는지 혹은 아닌지에다가 문맥까지 판단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맥까지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예문으로 뭐 볼 수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더 플러스 형용사가 사람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면 복수, 그다음에 사물일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한다. 자, 보통 사물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형용사가 일종의 개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러면 지금 1, 2번 예문으로만 한번 간단하게 문제 얘기해 볼 건데요. The homeless. 자, 집이 없는이 아니라 집 없는 자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 are in urgent need.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매우 지금 가난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뭐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 피난처나 담요와 같은 것에 매우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홈리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개념이라는 자들이 피난처나 담요가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쪽에 자, 부분 표현 명사인데 부분 표현 명사보다는 이렇게 표시할게요. 부분 수량 분수 퍼센트 5 플러스 명사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데 자, 수량 표현, 부분 표현, 분수 표현, 퍼센트 표현은 모두 5부까지 포함해서 형용사 취급하시면 됩니다. 형용사 취급. 형용사에 수일치할 수 없으므로 뒤에 있는 명사 가지고 수일치를 할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자. 95%의 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주어는 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두 단어짜리 형용사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이거는 자, 95%라고 했는데 쌤이 예전에 뭐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는 뭐 뒤에 위치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얘는 형용사의 범위를 한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정사에 대한 개념을 나중에 설명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불은 셀 수 없으므로 이주로 수일치하면 될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수량 분수 퍼센트 표현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틀린 것이 있을 때마다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특히 주의해야 될 점들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올로브라는 친구, 이 친구도 부분 표현이다. 그래서 에브리랑 뭐 이치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얘도 수량 표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에다 수일치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레스토 이거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자, 나머지라고 하는 친구는 부분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에 수일치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거 굉장히 많이 낚여요. majority of 대다수의라고 하는 표현도 부분 표현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에 수일치한다. 그리고 분수 퍼센트는 쌤이 얘기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주의해 주시면 나머지는 그냥 알맞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천빈이는 앞부분 언제 풀어보실? 쌤이 3월 언제 검사 한번 한다고
여기다 말아놓았지. 언제 하실 건가?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동사의 수일치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대명사의 수일치를 가보자. 명사 대명사의 수일치. 자, 일단 고1까지는요 우리가 그 뭐니 어법 문제를 모양만 보고 풀어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 명사 대명사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지금 내신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내신 문제를 풀더라도 독해는 한 번씩 해보게 시키려고 하고 있어. 모의고사 때는 모양만 보고 풀었다라고 해서 모양만 보고 우리가 어법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자, 앉으세요. 늦은 사유는 뭔가? 앉으세요. 앞부분은 그거 셋 보내줄게. 또 언제까지 영상으로만 대화하실 건가? 쌤 뭐 말하고 있지? 자, 여기 페이지 꺼내시고 자, 명사 대명사의 수일치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데 이 친구는 수능 기준으로는 반드시 독해하셔야 되는 친구. 근데 내신에서도 독해를 유도하려고 하다 보니 명사 대명사에 대한 수일치도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까? 40페이지 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명사 형태가 뭐냐? 명사의 종류에 따라서 수식어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대명사 형태에 주의하라라고 하는 게 쌤이 지금 주의하라고 말하는 대명사의 수일치고 명사의 종류에 따라 수식어를 구별하라고 말하는 것은 암기의 영역입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여기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it, they, it, them 이런 것들 구분하는 거야. 자, 명사 대명사의 수일치란 이렇게 해가지고 it, that, what 이렇게 숫자 물어보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해석할 수밖에 없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대답한 거지? 명사 대명사의 수일치로 한번 보도록 하자. We parents need to do better job of helping our kids identify the genres that excite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필요해요 뭐 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을 하는 것이 그 일이 뭔데요? 동격. 자, 우리의 아이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하래. 뭐를? 장르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래. 장르가 뭐 하는데? 장르가 뭐 하고 있어? 털이 몇 개 그려지는 거야? 자, 장르가 부모님들 지금 신나게 하고 있어요? 자극시키고 있어요? 아니면 아이들을 자극시키고 있어요? 누굴 자극시키고 있어? 키즈 자극시키고 있잖아. 그래서 됨으로 수일치 하라라는 거야. 모양만 보면 어쨌든 목적격, 목적격으로 똑같기 때문에 모양만 봤을 때 어법적으로 틀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점이 전참이 알겠습니까? You can see the professions of younger generation will be totally different from 삐리삐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브 자, 오브 앞에 있는 거 한번 오브 앞에 똑같이만 보시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부모님의 그것인지 그것들보다인지 젊은 세대들의 무엇 직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지금 복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도주로 받아야 됩니다. 해석해 볼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자,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쪽에. 자, 인칭대명사와 소유대명사다라고 했는데 소유격은 한정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알고 있는 품사에서는 그냥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소유격은 반드시 명사랑 결합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소유격은 반드시 명사랑 결합할 것이다. 소유격은 반드시 명사랑 결합할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반드시 명사랑 결합해서 나와 있는 거야. 알겠죠? 소유 대명사는
소유 대명사는 그 소유격이랑 명사랑 결합된 것을 한 번에 가져왔기 때문에 얘는 명사입니다. 명사. 소유 대명사는 명사. 그럼 그쪽에 형용사 쓸래, 명사 쓸래와 같은 간단한 문제로 바뀐다. 되셨습니까? Robotic muscles made from fishing wire are 10 times stronger than your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찬비 답 뭐예요? 왜? 왜? 너 것보다 세다. 네, 비교 대상이 your muscles니까 오케이? 비교 대상이 요거니까 소유격 플러스 명사이니까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쪽에 그러면 2번 이승주 답해보세요. 어떤 2번 게 어? 돼요. 대열이 어디 있어? 아, 저쪽 끝에도 있는 오케이. 끝에도 해보세요. Here hours. 응? Here hours. 자 여기 뒤에는 명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결합할 소유격으로 가져오라. 오케이? 명사가 있으므로 결합할 소유격으로 가져오라. 그 다음에 become 다음에 들어와야 될 것. 우리 자 질병이 우리가 되나? 아니지. 우리의 질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our disease가 돼야지. disease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 대명사로 가져오면 된다. 되셨습니까? 간단하죠? 안 간단해요? 답이 뭐예요? hours. 방금 쌤이 지금 our disease라고 하는데 다들 뭐예요 이러고 있어. 아니 어째 동그라미. 아, 저게 되냐라고 물어봐. 자, 그 다음에 요거 고1 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인칭대명사, 제기대명사다. 제기대명사는 말 그대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야.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일단은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기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예문으로 한번 판단해볼게. He looked at him or himself in the mirror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울 속에서 그냥 힘을 썼다라고 하면은 다른 남자 본 거예요. 오케이? 다른 남자를 봤어. 근데 거울을 보겠다라는 건 주어랑 똑같은 목적어 이므로 himself를 쓰면 된다. 영주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강조를 위해서도 제기대명사를 사용할 것이다. 강조를 위해서도 제기대명사를 사용할 것이다. 백신구 맞을 거야. 현재 이 교과서인 것 같거든요. 쌤 기억상. 그럼 이거 1단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강조로 뭐 스스로 뭐 그 자체 등등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강조할 때는 그냥 부사처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이해되셨나? 자 그러면은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King placed a rock on the road. 뭐 했어요? 돌을 길에 놨습니다. Then he hid himself. 스스로 숨었겠어요? 다른 남자를 숨겼겠어요? 스스로 숨었을 것이다. 주어 목적어 같으므로 himself를 쓸 것이다. 이해되셨죠? 자, 부정대명사의 용법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중3 커리큘럼으로 기억하는데 영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승주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원이랑 아더 가지고 고등부에서 문제를 냈던 적은 못 봤어요. 근데 낼 수도 있어. 썸이나 아더 밑줄을 그을 수도 있거든. 그럴 때 전체를 말하고 있는지 전체에서 일부를 말하고 있는지 일부를 잡았는데 나머지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지를 구분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등부였다는 쌤이 다 그림 그려줬겠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한번 읽어봐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일치는 끝났고, 자, 명사의 종류에 따라 수식어를 구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셀 수 있는 명사의 수식어, 셀 수 없는 명사의 수식어, 셀 수 있는 명사의 수식어, 셀 수 없는 명사의 수식어 따라라라 나와 있는데, 요거 언제 배우는? 누가 뭐 뿌렸어? 갑자기 나 파탈렌 냄새 같은 거. 핸드크림. 냄새 공격을 하는 거야.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시네요. 셀 수 있는 명사의 수식어, 셀 수 없는 명사의 수식어 중1 때 배웠던 친구 어법책 옛날 중딩 어법책 1번에 나와요. 1번. 자, 그랬을 때 주의해 주셔야 될 것은 딱히 없고 그냥 지금 까먹었으면 암기하시면 된다. 그래서 셀 수 있으면 many 쓰세요. 셀 수 없으면 much 쓰세요. 셀 수 있으면 number 쓰세요. 셀 수 없으면 amount 쓰세요. deal 쓰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a few, little 요거 다 우리 배웠던 것들인데 시험에 제출되는 셀 수 없는 명사들 별별 별표치라는 건 쌤이 싫어하는 암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뭐 퍼니처 같은 것들 이제 우리가 지금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여러 가지 상해를 받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거지. 누가 봤을 때 그냥 얘 보면은 셀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 것들에 주의하시면 된다. 의류, 짐, 우편물, 장비, 증거들까지도 셀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친구들은 치사한 내신 문제로 한 번씩 등장할 수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괜히 갔다가 저기 혹은 뭐 서술형 쓸 때 에비던스를 선행사로 받았는데 주격관계대명사 수일치 어떻게 할까 고민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등사가 과거형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빈출명사들 반드시 기억해 주셔라. 뭘 보고 계십니까, 전창비? 자, 셀 수 있는 명사의 공통 수식어구라고 했을 때 자, 요거 이 친구들은 함께 쓸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저런 수식어가 나왔을 때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인가 아닌가까지도 고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책이 초반보다 보니까 조금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쭉쭉 넘어가 보자. 알겠지? 그럼 참비 요거 다음 뭐예요? 왜 N이에요? 두 가지의 근거를 대보시오. 형식일 때 N이 있어요. 뭐? 그렇게 어학원식으로 대답하실 건가요? 저 쌤이 지금 이거 한 번 읽었고 위에서 하나 우리 읽어서 두 가지의 근거를 대보시오. 쓸 수 있으니까 해서 붙여겠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셀 수 있는 명사니까 리를 쓸 수 없다. 애니는 둘 다 쓸 수 있으므로 둘 다 쓰는 애니를 고른다. 이렇게 대답하란 말이에요. 알겠어? 자, 그래서 벌써 2단원도 끝났습니다. 자, 3월 3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성주도 문제 풀기 시작했습니까? 네. 문제 풀기 시작했어요? 네.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자, 동사의 시제. 동사의 시제 들어가기 전에 동사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동사. 동사는 수능 기준으로 가장 정답률이 높은 품사.
그러니까 정답으로 선택되는 빈도가 가장 높은 품사. 그래서 쌤 이런 말도 해요. 잘 모르겠으면 동사 찍으라고 얘기할 만큼 동사의 확률이 높다. 동사에서 문제 낼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동사에서도 지금 쌤이 가지 3개 뻗었잖아. 이 기본적으로 3가지 중에 문제가 나올 거고 동사에서 준동사까지 하면은 가지가 6가지가 뻗어 가질 건데 거기다 원형 부정사까지 하면 7가지가 되고 동사 대 준동사 고르세요 라면서 8가지가 될 수가 있고 무궁무진해요 문제 낼게. 그리고 쌤들도 학교 쌤들도 변형할 게 없으면 일단 동사를 변형한다. 네? 변형할 게 없으면 동사를 변형한다. 자, 동사만이 가지는 특징 3가지 영주 하나만 얘기해 보실래요? 동사는 시제를 가질 수 있다. 승자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스위치. 네, 참빈 하나 얘기해 보세요. 네, 태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3가지 형태로서 계속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자체로 준동사에도 수, 시제, 태 다 물어볼 수 있어. 물론 준동사는 수를 일치시킬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다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제 구분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배우겠다. 그럼 수는 왜 안 배웠어요? 수는 왜 안 배워요? 수는 왜 안 배워? 유닛 1, 2니까. 오케이? 이제 유닛 3에서 시제 배우고 그 다음 태 배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 지금 아까 유닛 1, 2 명사인 척 하고 있었지만 우리 실제로 동사 배우는 거.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를 지금 완전히 들어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우리 그래프 한번 그리고 끝내자. 빈 공간에 한번 그려보세요. 자, 영어에서는 시제가 사실 시제가 2개밖에 없대. 영어는 시제가 2개밖에 없대. 근데 우리는 편의상 조동사를 사용해 표현하는 것까지 미래로 표시하겠다. 자, 근데 현재랑 과거 기준점을 적어놨더니 그 과거 쪽으로 더 거슬러 가기 전에 현재보다 앞선 시제를 말하고 싶었다. 그럼 그때는 무슨 시제를 사용한다고 배웠죠? 완료 시제를 배울 것이다. 자, 그래서 조동사를 사용해서 완료 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have pp. 그 부정어구 도치할 때 have pp, have도 조동사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고2 때 배우는 미래 완료 있겠습니다. 미래 완료. 내가 언젠가는 일이 맞춰져 있을 것이다. 내가 언젠가는 내 꿈을 완전히 이뤘을 것이다와 같은 시제 고2 때 나오고 있고, 자, 과거보다 한 단계 앞선 시제까지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과거보다 앞선 시제를 대과거라고 얘기하는데, 대과거를 말하거나 아니면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의 앞선 시제, 과거보다 한 단계 앞선 시제를 과거 완료로서 표현할 수 있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쌤이 이렇게 말하고 I'm leaving. 나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I'm leaving 해도 말이 될 수가 있대요. 왜 그럴까? 현재 시제는 가까운 과거부터 가까운 미래까지 진행 시제는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진행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과거에나 그래오고 있었어. 과거 진행. 미래에는 아마 그러고 있을 것 같아. 미래 진행. 조동사인 비동사를 활용해서 시제를 더 추가시켰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9개의 시제.
12개의 시제가 있다고 했지만 그냥 이것만 해도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볼 것은 얘할래 이거 물어보고 있어. 오케이? 얘할래를 앞으로 배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단순 과거 현재 완료의 구별은 어떻게 하세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나는 부사절에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다. 부사절이 무슨 말이야? 이것만 물어보고 오늘 마칩시다. 부사절이 뭐야? 부사절이 뭐야? 그럼 쌤 지난 시간에 종속 접속사는 뭐 하는 친구라고 얘기했어? 문장의 품사를 바꿔주는 거라고 했어. 그럼 부사절은 종속 접속사에 의해서 문장이 부사가 된 겁니다. 알겠어? 그랬을 때 시제 표현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건데, 그 시제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은데 객관식 기준으로요 문제가 잘 출제되진 않는데 여러분들 영작할 때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또 다음 주 5시 반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단어 데일리 준비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